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76년생 병진생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76년생 병진생은 용띠, 붉은 용띠네요. 용띠도 5가지가 있죠. 색깔로 따지면 붉은색, 정용, 그 다음에 푸른색, 청용,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 황용, 그 다음에 흰색, 백용,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흑룡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야, 이거는 이제 가십거리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 76년생 2021년 46이 되네요. 예. 정말로 이제 인생의 황금기다, 그죠? 한창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창 황금기입니다. 또 인생도 이만큼 살았죠. 이제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살아갈 길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나 가정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왕성한 나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죠. 그죠? 살아보니까. 그렇지만, 또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인생이라는 게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자, 제가 하는 이 운세풀이는 띠를 위주로 보는 뭐 어떤 띠의 동물의 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어난 고유의 음양 오행의 하늘의 천간의 기운이 있어요. 그게 본인이거든요. 그 천간 오행의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태어난 띠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유전자가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타고난 띠를 아는 띠보다는 타고난 음양 오행의 기운을 아셔야 돼요.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가지 천간 오행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누구나요. 그것이 본인입니다. 과거에 띠가 볼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집안의 운명을 볼 때는 저 띠를 많이 참고를 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본인의 타고난 오행이 있어요. 하늘의 기원. 그게 본인 생일날 주어지는 오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이에요. 그게 주체예요. 자. 지금은 자아가 중요하죠. 그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띠도 보고 내년에 또 운세도 보고 하는 게 이제 운세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본인의 고유한 음양 오행을 아셔야 되고, 혹시 이제 모르는 분이 계시면 요즘 많이 알고도 계신데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생년월일시 음력 양력 구분하셔 가지고 올려주시고 성함하고 오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서가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색답을 해놨으니까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기 시간이 계신 분은 처음부터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재미있죠? 또 공부하시는 분은 많은 참고도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갑목부터 한번 볼까요? 76년생 병진생 중에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갑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큰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는 상징이니까 꼭 나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 갑목은 기본적으로 속성을 가요. 속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안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목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진취적인 성향, 그리고 어떤 리더하는 성향, 내지 내가 두목,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성향, 또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고 하는 성향,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간목은 내가 내 잘났다는 성향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간목은 큰 나무처럼 쉽게 굽혀지지 않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이런 자존심도 강한 어떤 그런 일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간목은 기본적으로 공무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에 많이 종사를 해요. 쉽게 말해서 뭐 교육계통이라든지 공무원 계통 이런 쪽도 인연이 많아요. 또 간목은 그 성정이 어질 인자, 어질고 인자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간목이 병진년에 태어났어요. 76년. 자,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뭐가 주어지느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식복이 주었어요. 먹을복. 먹을복을 타고났죠. 조상과 관련돼서 먹을복이 아주 풍부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재물도 같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목은 병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식복, 먹을복, 재물복이 조상의 인연에서 주어졌다, 전생의 인연에서 주어졌다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상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총명함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아주 샤프한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어떤 정보를 일단 조상과가 주어졌는데, 이게 내 거로 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끝까지 내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반목한다든지 어떤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소년기에 어떤 잠깐 왔다가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조상과 관련된 저러한 정보들이, 그지? 그래서 그는 사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해서 주어졌어요.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저 간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어요. 똑같은 간목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특성인데,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간목은 뿌리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뿌리가 근원이 튼튼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튼튼한 근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용도가 잘 나오시면 좋겠죠. 특히 연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띠에 나와 있는 저 재주, 재능을 잘 써먹으면 어떤 전문가로서 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봄에 태어나면 뿌리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과 건강이 튼튼하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용도가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이에요.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간목은 일단은 능력자예요.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액션, 어떤 의지, 행동력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고, 수완이 좋고, 처세술도 좋고, 어떤 인기응변, 어떤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자, 이제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저기에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띠와 해당하는 저 능력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능력자네요. 자, 저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이냐. 재물을, 돈을 버는 쪽에 쓸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을 얻는 데도 쓸 수 있어요. 명예나. 그거는 이제 쓰는 용도가 또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유스러운 일을 하면 좋은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이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 직장이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내 능력만큼 능력을 펼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가 하고 내가 자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사주의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 쉽게 말해서 배우자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심리도 가지고 있어요. 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갑목이 가을에 태어나거든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인연이 잘 돼요. 인연이 많은데, 자, 저 어떤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을 내가 칼자루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 내지 학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이렇게 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갑목은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키우시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 여자분도 마찬가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이제. 자, 이제 갑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 1월달까지인데, 일단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 학벌, 자격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지?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 갑목이, 그럼 내년 2021년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2021년이 되면은 갑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이 주어졌는데요. 기인의 형태로 재물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재물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거든요. 기인의 형태로.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직장, 직업, 명예, 관운도 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인의 행태를 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은 좋은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이렇네요. 자, 육친 관계를 보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어떤 좋은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소식일 수도 있고, 또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소식도 있겠네요. 명예스러운 일,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재물이 다 좋아요, 보니까. 특히 남자분은, 처로 인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갑목은 내년에 신축년에는 재물과, 직장, 직업, 명예 쪽이 좋다. 이렇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쪽은 조금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겠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건강, 자녀의 운이 조금 조금 정체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하 내지 아래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갑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해, 나무. 간목이 큰 거목이라 그러면 나무는 우리가 흔히들 뭐 농작물, 화초, 뭐 덩굴 식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자, 근데 저 을목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끈기가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제. 그래서 환경에 어떤 적응하는 적응력도 뛰어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을 합니다. 을목은 또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어질고 인자한 어떤 이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을목이 약하게 보이다가 얕봤다는 큰일 납니다. 을목은 굉장히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꽁꽁 묶어버리면 큰일 나죠. 자, 저러한 을목도 인자하고 인자한 어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을목이 이제 병진년에 태어났어요. 70년 병이 태어나면 뭘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예, 상당한 능력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적 재능 내지 어릴 때부터 총명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손년천재. 예. 그리고 그 총명함을 가지고 또 결과물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어릴 때는 돈이 아니니까 저거는 뭐 결과 뭐 애쓰는 애체능 계통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죠? 상당히 이제 능력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밖으로 잘 드러내는 능력자로 능력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그리고 이제 재물론도 잘 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자, 이러한 재능과 재물이 끝까지 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평생을 그것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서로 반목한다든지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냥 소년기에 그러한 정보는 잠깐 썼다가 가버릴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조상 때에 그러한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을목이 병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 중에서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크게 한번 엎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약간 흉한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을목이 태어나는 계절별로 특성이 있어요. 자, 봄에 태어나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뿌리,根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강한 몸과 마음의 기가 에너지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태어난 일, 시, 그리고 태어난 연에 해당하는 어떤 능력, 재능, 저걸 잘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마도 태어난 연에 해당되는 저 능력,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특히 언어와 관련된 말을 쓰는 어떤 이런 쪽에 상당히 재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제 봄에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능력자입니다. 재능과 재주가 뛰어나고 인경변, 수완이 좋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또 어떤 뭘 하려는 액션하는 의지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능력이 주로 이제 재물 쪽으로 가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권력을 치는 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주에서 이제 어떤 용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사주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그죠? 자, 저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직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직장 그만두고 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장과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능력을 잘 알아주지도 않고 평가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직장을 어느 순간 그만두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내 자영업을 성공을 하는 거는, 내 능력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운때가 맞지 않으면 성공이 안 되고, 능력이 없어도 운때가 맞으면 성공하는 거니까, 능력하고, 성공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 일을 하려고 달라들 때는 반드시 사주에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쉽게 말해서 배우자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나면,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런 쪽에 인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쪽에 좀 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권력이나 명예 쪽에서 내가 칼자루를 이렇게 쥐려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칼자루를 쥐는 어떤 권력자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에 내가 애속되어 가지고 단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잘 하시면은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 자기와 학벌이 있으면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직장 생활도 좋을 수가 있고, 그죠? 다음은 이제 겨울에 을목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을목이 겨울이라는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달까지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그쪽은 인연이 많아요. 자, 그렇게 이제 인연이 그러한 실력,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용도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본인의 전문성 내지 어떤 학벌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마 진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고, 을목에 이제 내년 신수를 안 먹고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을목은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이 되면은 신축이라. 예, 근본적으로는 조금은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해이거든요. 많은 것이 스트레스를 다가오는 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는 움직이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한 상태로 있는 게 좋아요. 내지 나를 지키는 수성함, 나를 지키는 수성, 지키는 쪽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을 택하는 게 좋아요. 뭘 해보겠다고 액션을 하시는 건 안 좋아요. 특히 돈을 투자한다든지 재물을 움직이는 쪽은 안 좋아요. 돈을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돌아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로 인해서 조금 어떤 스트레스 받는 해이기도 하네요. 예. 또한 본인 건강도 좀 챙기셔야 돼요. 건강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해이기도 하네. 을목은 내년에는 무조건 나를 지킨다, 수성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어요. 다른 또 특이한 사항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 내지, 남편이 조금 지체가 되는 그런 한 해이니까, 그쪽은 좀 유의하셔야 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그런 어떤, 좀 자녀 운이 좀 지체되는 해이가 하거든요. 또한, 직장, 직업, 남녀 관계없이 직장, 직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지체가 되는, 좀 잠긴다, 그지? 발목이 좀 잡히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자, 그거는 그냥 내년 한 해에서 오는 운이기 때문에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정화식신, 남녀공이, 여자분 같은 뭐 자녀로 인한 자녀가 조금 어떤 운이 좀 막히는, 지체되는 운이기도 하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남녀의 공이 직장에서 어떤 부하, 아래 사람으로 인한 어떤 좀 애로사항 좀 일어나는 해이기도 하네요. 자,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해요. 태양은 밝고 따뜻하고 온 만사 만물을 길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죠. 태양이 없으면은 이 온 우주 태양계가 없죠. 그죠? 지구도 없고. 그래서 저 병화는 기본적으로 항상 밝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태양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 태양은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밝은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애절도 바르고 이런 쪽인데, 그러한 것은 속성이거든요. 속성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병진년에 태어났어요. 예, 같은 병진년이니까 같은 병화가 또 하늘에 태양이 떴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땅의 기운 용띠로 태어났는데 상당히 이제 제주꾼으로 태어났어요. 상당히 제주꾼인데 이 제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총명하게 아니고 속으로 파고드는 총명한 어떤 전문직 한 곳에 매진하는 총명함, 이런 총명함이 주어졌어요. 그러한 총명함이 조상과 관련돼서 내지 전생과 관련돼서 주어진 어떤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직 계통 내지 전문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끝까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쪽 관계가 조화롭게 잘 되면은 내가 그걸 잘 써먹을 수가 있고, 그쪽 관계가 이제 쉽게 말해서 부조화되면은 그냥 손님기에 잠깐 왔다가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조상과 관련된 쪽에서는 그러한 재능, 정보가 주어졌어요, 보니까. 그게 본인의 또 식복이에요, 식복. 먹을 복이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 식복도 주어졌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 저런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 인연이 좋아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공부운이 좋고 학벌운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태어난 연에 있는 저 전문성을 잘 살리면은 아주 전문직적으로 굉장히 출세를 할 수 있겠네, 보니까. 일단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는 공부운, 학문, 라이센스운이 좋다, 학벌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일과 시에 또 달려 있겠죠. 그죠?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불, 화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화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여지가 기본적인 에너지가 왕성하죠. 그죠? 기와 에너지가 왕성한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뭐, 재물을 추구하면 재물 쪽이 될 것이고, 관을 추구하면 관, 명예를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몸과 마음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재물도 감당할 수가 있고, 관, 명예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몸과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저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재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물질 재물과 관련된 정보 내지 그쪽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쪽이 운명적으로 강한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물질에 대한 관심, 이런 쪽이 감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도 있지만은 또한 한편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어떤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수리와 숫자화를 다루는 쪽, 이런 쪽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이런 쪽,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쪽에 인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 일을 하시게 되면 그게 천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재물이라는 놈은 항상 너무 강할 때는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재물은 반드시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재물을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치인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돼야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병화는 진짜 잘못하면 좀 본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공이 있어야 돼요. 라이센서, 학벌, 학문 이런 쪽이 갖춰지면 가장 좋겠죠. 그죠? 또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병화가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양력으로 10일, 12, 1월 달인데 일단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아요. 그런 쪽 인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예나 관운 이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본인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학문, 학벌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기가 편해요. 자, 병화는,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어디 가나 쓸모 있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희생봉사,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너무 희생봉사만 하면 안 되죠. 그죠? 항상 내 몸과 마음이 수성한 상태에서, 남의 일에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병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좀 챙기셔야 돼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의 병화는 어떻게 되느냐? 병화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 결과는 재물도 되고 어떤 작품도 되고 등등. 좌의지간 병화는 내년에 액션을 하겠다. 나는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심지어 직장 그만두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좀 일을 크게 한번 벌려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일을 벌리기까지는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여부는 디테일한 쪽이 있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한 어떤 정보나 판단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은 내년에 병화는 저지르겠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고 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약간 트러블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의할 생각이 뭐 있나 보자. 내년에 편제가 좀 내년에 큰 재물이 한번 남녀 공인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친의 건강을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자녀의 건강 내지 어떤 좀 자녀 운이 좀 지체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 형제의 어떤 운이 좀 지체된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병화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 불을 상는데 저 정화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라 그러면은 정화는 하늘의 달을 상징합니다. 어떤 상징성이에요. 그리고 저 정화는 문명의 불,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이런 어떤 전기불, 이런 것도 되고, 어떤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불은, 깨우침의 불, 지혜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 정화는 굉장히 약간 매력적인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정화라 태어나면 상당히 상냥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밝고 이런 쪽이죠. 뭐 속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속은 또 이제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자, 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역시 저 정화도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바르고 애절이 바르고 상냥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런 정화가 병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같은 하늘의 기운에 불의 기운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정화가 병진년에 태어나게 되면 승부욕, 어떤 경쟁심,
이런 쪽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언어적 재능이 뛰어났어요. 상제주꾼이에요. 그래서 손능기부터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똑똑하죠. 아주 경쟁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쪽으로 똑똑하네요. 자, 저 똑똑함을 내가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태어난 5월 1, 10월의 관계가 좋으면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손능기에 잠깐 왔다가 그 재능이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제? 자,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재주와 재능이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주어졌어요. 자, 저런 정화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일단 학문은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요. 그리고 인덕운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위사람의 인덕운 이런 것도 좋은데 그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학벌이나 라이센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주 전체를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같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근본, 베이스, 근이 튼튼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역시 재물을 취할 것이냐, 관, 명예를 취할 것이냐. 일단은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취해도 관계없습니다. 사주 전체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쪽에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쪽 감각이 주어졌는데 저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감각이 있다 보니까 사업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봅니다. 자, 하지만 돈이란 것은 반드시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를 취할 수가 있고 힘이 없으면 취하지를 못해요. 재물은 반드시 내가 힘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기본적으로 재물이나 이쪽에 강한 또 인연도 있고 감각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 자영업을 해가지고 성공할지 못할지는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 재물과 관련된 일, 다루는 일, 그러니까 재무, 회계, 이런 쪽, 안개나 숫자나 수리를 다루는 쪽, 금융 쪽,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의 직장 생활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재물이 강한 계절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축을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라이센스, 학벌 이런 게 좋아야 저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그 다음 1월 달인데,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운, 직장, 명예, 이런 권력,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직장 권력 쪽인데, 그런 쪽 인연이 많이 드는데, 반드시 이제 그 권력을 내가 내 손아귀에 쥐려면, 내가 칼자루를 이렇게 쥐려면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성, 학벌 이런 게 좋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칼을 쥐고 내가 관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종속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업 어떤 이런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든 일, 노동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래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내년 신축년 2021년 운을 한번 볼까요? 정화 신축년에 내년 운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화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일을 저지르는 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또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꿈이 커요. 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거든요. 다른 말하면 내가 어떤 재주나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가지고 큰 돈을 한번 벌여보겠다. 이런 심리도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저 재물을 내가 취할지 못 취할지는 사주 전체 상을 봐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저 재물을 못 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액션을 할 때는 사주 전체 상을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하고요. 그렇네요. 여자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 그만두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문직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또 어떤 전문성이 좀 고도화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다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기도 하거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와의 갈등 관계도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좀 조심해야 사항이 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은 좀 챙기셔야 되고 처의 운세가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세가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형제 자매 쪽 그리고 남녀 공이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내년에 적용하는 예. 아주 건강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아주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흙을 상징해요. 흙을 상징하는데 흙 중에서도 뭐 태산, 큰 산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저 무토는 기본적으로 속성이요. 들으는 속성은 좀 중후한 맛이 있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면서 속이 깊죠, 그죠? 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어떤 신중함, 진중함이 있어요. 애정운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속은 깊습니다.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병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병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학문이 주어졌네요. 근데 저 공부 학문은 전문적인 쪽이에요. 약간 한쪽으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쪽 어떤 이런 쪽 공부원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이과적인 공부도 해당되고 내지 철학이나 뭐 어떤 종교나 어떤 정신 분야 이런 쪽의 공부이 되기도 합니다. 좌우지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쪽의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감정 쪽에 맞는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 학문이 주어진데 저 학문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잘 갈지 못 갈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그 학문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소년기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 주어졌어요. 자, 저 무토가 이제 태어나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명예, 직장, 직업운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 이제 대신에 그렇게 관운이 강하게 주어졌지만은 내가 그 관을 제대로 이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칼자를 쥐고 그 관이나 권력을 내가 쓸 것인지 못 쓸 것인지는 중요한데 내가 그거를 관을 쥐고 칼을 쥐려고 그러면은 칼의 손잡이를 쥐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학문, 쉽게 말해 학벌, 라이센스, 전문성, 자격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 말단 하급 직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관을 누릴 수가 있다.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문은 주어졌어요. 그리고 윗사람의 어떤 인덕운 이런 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을 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재물 쪽으로 갈 것이냐, 명예를 권력을 칠 것이냐는 사주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과 건강이 튼튼하게 어떤 내공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인연이 조상과 관련돼서 인연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재주와 재능이 탁월하고 어떤 해결사 무엇이나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뭐 하려는 어떤 행동력 이런 것도 주어졌고 처세술 뭐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사회성 이런 것도 좋고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예. 그래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일 자유스러운 자유업을 하고 싶다 하지만은 설사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해서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 내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펼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급 직원 때는 항상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나 그만두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하고 프리랜서로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성공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린 것이 능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능력이 별로 없어도 사회에 나와서 내가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케이스 많이 있거든요. 자, 저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자나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은 많은데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 있으면 더 좋겠죠, 그지? 그러면 그야말로 전문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단순 기술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단순 제주꾼으로 끝나거든요. 다음은 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거든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과 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가는 길 내지 어떤 현실적인 쪽으로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가가 아니고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인 재물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기술이 있지만 설사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돈을 다루는 일, 물질을 다루는 일 이런 쪽이 좋죠. 그러니까 뭐 재정, 해무 이런 쪽, 뭐 금융계통 쪽, 아니면 사람이나 사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 이런 쪽도 좋고 그지. 자, 하지만 재물운이 너무 강하게 주어지면은 내가 튼튼해야 돼요. 재물은 내가 약하면은 내가 재물을 지지를 못해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면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저 무토는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튼튼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 내지 학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술계통 내지 단순 어떤 제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잘 참고를 하시고 자, 저 무토는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나. 내년에는 무토는 그야말로 본인의 길을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 액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려는 해내요. 그것도 기인과 같이 왔는데 기인의 어떤 저 승부욕이 발동됐거든요. 내년은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액션을 실제로 일을 저질러야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직장 그만두고 뭐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그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다 하고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로 인해서 배우자의 갈등 관계가 좀 심화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육신과에서 배우자의 갈등 관계가 심하면은 깨지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이제 내 길을 마이웨이를 하겠다 하는데 결과는 봐야 되죠. 결과는 디테일은 감정이 필요합니다.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일단은 내년에 무토는 액션을 하겠다,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온 해이기 때문에 참 쉽게 말리기도 좀 말려도 말을 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운명의 힘은 강합니다, 사실은. 자,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을 해보시고 치밀한 전술과 전략과 전술 계획을 짜서 해야만이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내년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생긴 내년에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모친의 어떤 건강 쪽이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그쪽은 미리 좀 챙기셔야 되고, 문서운이 좀 잠기는 해요. 문서가 좀 지체되는 해니까 문서를 잡는 건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지체되는 어떤 그런 자녀의 운이 조금 지체되는 그런 것도 있네요. 건강 쪽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형제 간에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정도네요. 예,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태에서는 땅을 상해, 땅 중에서도 돼지. 저 돼지는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어떤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돼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많은 것을 포용하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은 너무 그렇게 하면 본인이 약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듭니다. 항상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거니, 상대가 있는 거니까 나를 챙기셔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러한 기토도 역시 토의 승률대는 좀 중후하고 믿음과 신뢰를 중요시이고 좀 속이 깊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애정관계는 조금 애정 표현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기토가 병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병진 76년에 태어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태어난 5월 1, 10월에 관계가 좋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저거를 잘 쓰게 되고, 평생. 그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냥 소년기에 잠깐 왔다 가버리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지? 자, 그러한 정보가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로 주어졌어요. 일단 학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인덕운, 위사람운, 이런 쪽도 잘 주어졌어요. 자, 저런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력으로 2, 3, 4월인데,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쪽에 인연이 좋아요. 저기에 연에 있는 학문원과 같이 어우러지면 가장 좋겠네요. 그러면은 아주 공부를 해가지고 관이나 명예, 권력 쪽으로 출세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공부를 가지고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명예를 취할 수도 있고, 그지?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무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부로운이 주어졌거든요. 그쪽으로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저게 태어난 해의 공부운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그렇겠네요. 근데 너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적당히 하고, 이제 그 공부를 써먹을 때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게 연이나,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좋겠네요. 그 용도가.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전문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죠?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가 보고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재주, 재능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처세술도 좋고 어떤 해결사, 해결책,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이네요. 재주꾼이라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자, 저러한 기토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어떤 상사가 못마땅하죠.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능력을 펼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일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심리가 항상 깔려있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프리랜서라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능력하고 성공하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의 여부는 운에 있습니다. 성공의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자, 저러한 기토가 이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나 남편의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심리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또 심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능력자이기 때문에 재주꾼이죠. 저게 고급 재주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술자 내지 재주꾼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 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좋아졌기 때문에, 자, 그런 쪽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재주가 있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돈과 관련된 일, 재물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재정, 회계, 내지 어떤 조직을, 사람을 관리하는 쪽, 내지 어떤 금융계통 이런 쪽에 일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자, 재물에 대한 운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재물이란 놈은 특이하게도 내가 힘이 약하면 지지를 못하고, 내가 힘이 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공이 약한 상태에서 재물이 많이 주어지면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니까. 겨울에 태어난 저 기토는 반드시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고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이 좋아야 돼. 그래야 내가 고급 재물을 취할 수가 있죠. 그죠? 그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 운세가 내년 신축년 기토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한번 볼까요? 네, 기토는 내년 신축년이 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일을 한번 액션을 직접 해보겠다고 나서는 해거든요. 또한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의 어떤 전문성을 좀 더 배가시키는 해이기도 하네요. 한 곳이 깊이 빠져드는 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일 내지, 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일이 있으면 그쪽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내년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자분은 그거로 인해서 남편하고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주의사항이 뭐 있나? 내년에 편인이 생긴다. 골치 아픈 건 없네요. 오늘 골치 아픈 잡념이 사라진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금 여자분은 자녀로 인한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건강도 조금 살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본인의 건강을 좀 찾으셔야 돼요. 본인도 좀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에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자,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기토에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이제 경금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쇠, 금속, 바위 뭐 이런 좀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경금은 기본적으로 좀 강직하고 강하고 좀 거친 이런 면도 가지고 있죠, 그죠?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계통이 해도 무관계통, 군인, 검찰, 경찰 뭐 이런 쪽. 안 그래도 좀 센 직업, 내지 어떤 좀 거친 직업, 약간 극한의 직업 이런 쪽에 또 인연이 있어요. 저 경금은. 그러면서 의리와 정의 이런 쪽으로 좀 중요시기죠. 이제. 너무 의리, 정의를 또 챙겨도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죠. 이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명분을 너무 중요시 여기면 실리에서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내 병진년에 태어나면 어떠냐? 병진년에 태어나겠으면은 조상과 관련된 인연,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인연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평간편이라 어떤 관운이 주어졌는데 이 관운은 약간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관이니까 어떤 무관계통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군인 내지 약간 거친 직업의 계통 이런 쪽에 관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인연이 많고 공부도 그런 쪽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내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문 기술 계통, 이과 계통 공부에도 상당히 소질이 있어요. 있고 병관 그런 쪽에 소질이 있네요. 그런 쪽에 기본적인 정보가 주어졌어요. 학문운도 보면은 자, 저러한 어떤 정보를 내가 끝까지 잘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관계가 좋으면은 조상한테 주어진 저런 정보를 내가 지금 어떤 유전 인자죠. 저를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쓰고 소년기에 잠깐 왔다가 가버릴 수도 있겠죠. 이제. 자, 저러한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정, 재물, 돈에 대한 감각, 그쪽 인연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그죠? 현실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똑똑합니다. 통밥이 빠르죠. 쉽게 말해서. 이론에 바른 게 아니고, 현실에 밝아요. 그러다 보니 사업가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죠. 자, 저러한 재물운이 강당에 주어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계통에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쪽, 재정 회계 분야라든지 어떤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사람을 관리하는 쪽, 내지 어떤 금융 계통 쪽 이런 쪽도 좋아 보이네요. 자, 재물이라는 놈은 그런데 너무 강하게 주어지면은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되니까 반드시 봄에 태어난 경금이는 재물운이 강하기 때문에 저 재물을 고급 재물로 내가 관리하고 취급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학벌운 이런 쪽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 너무 밝기 때문에 공부를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내공이 튼튼해야 저 강한 재물을 취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5, 6, 7월 달이 되는데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명예운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 인연이 잘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 관운이나 직장, 명예운이 좋은데 저게 이제 고급 관을 내가 칼자루를 치고 내가 관을 부리 먹으려고 그러면은 역시
본인의 내공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 내지 학문,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의 주동자가 되고 주체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하급 직원 내지 어떤 허들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힘든 일, 노동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전문 자격증 내지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금금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근이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뿌리가, 근원이 튼튼해진 거예요. 자, 그 튼튼한 근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이나 명예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일단은 근원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뭐 운동 같은 것도 괜찮고, 육체 노동을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 1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고, 처세술 내지, 어떤 해결 능력, 어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능력, 이런 거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재주가 뛰어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재주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 쓸 수도 있고, 관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체 구조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저 재주가 뛰어난데, 저 재주를 고급주로 쓰려고 하면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학문,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고급 재주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주꾼이 돼요. 단순 재주꾼, 단순 어떤 기술자,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 계절별의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내년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의 경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긴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민소운, 좋은 소식운, 긴 소식은, 좋은 정보운, 이런 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문서를 잡을 일이 있으면 문서를 잡으세요. 예, 좋아요. 좋고,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기에 속한 정보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 정보도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정보나 좋은 소식, 문서라는 게 본인 혼자가 아니고 또 어떤 누구와 함께 하는 이런 것도 좋거든요. 공동의 문서도 좋고, 예. 기본적으로 내년에 큰 특성은, 경금은 기인의 문서운, 기인의 소식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유사람 어떤 인덕운도 있고, 내년에는 기인이 뭐 유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내년 기본 베이스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러한 경금인데 또 주의할 사항이 있죠. 내년에 정관, 내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직장 운에서는 조금 막히는 해예요. 직장 운이 좀 정체되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직장에서 조금 정체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남편의 건강 문제라든지 남편 운이 좀 안 풀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애로사항도 보이고요. 그 다음 기토, 남녀 공이 이제 모친으로 인한 건강 문제, 좀 우려사항 이런 게 또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건강운도 조금은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문서운 기녀 소식운도 있지만은 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은 역시 자연 상태에서 오행상으로 금의 금 내지 보석, 금 중에서도 이제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 그래서 신금은 약간은 내 잘났다 이런 게 있어요. 잘났죠. 실제로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예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좀 냉정하고 깔끔하고 깔끔하죠. 멋쟁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나? 그런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러한 신금이기 때문에 역시 금이니까 약간 강직하고 강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나 의리 이런 쪽도 중요시기고지.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병진년에 태어났어요. 70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올바른 정관이 있어요. 정관. 굉장히 올바른 관은 직장, 직업, 명예운 쪽이 잘 조졌어요. 그래서 저게 본인의 관이 될 수도 있고, 조상 쪽에서 벼슬을 어떤 요새 말하면 공무원이죠. 그런 쪽에 운이 잘 조졌어요. 저게 본인의 이제 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화가 잘 되면 나중에 태어난 월과 일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러면서 공부운도 잘 좋아졌거든요. 학문운도. 그래서 전형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는 관운과 공부운, 학문운이 잘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것을 내 것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못 가지고 가느냐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에서 끝나버리고 내지 조상 때 조상이 누렸던 그런 관운, 학문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 신금이 태어나는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 운이 좋아요. 재물, 운 내지, 돈, 내지, 또 수리 숫자적 감각이 그런 쪽에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업의 성패 여부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운에서 봐야 되니까. 자, 저런 어떤 신금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재정이나 회계 분야 이런 쪽도 좋고, 금융 분야도 좋고, 사람이나 사물의 조직을 다루는 쪽, 이런 관리 통제하는 쪽, 그런 쪽도 좋아요. 그런 쪽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내 사업을 하지만 힘이 약할 때는 내 사업을 하시는 좋지 않아요. 재물이라는 놈은 요상하게도 내가 힘이 약하면 재물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물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그 재물을 제대로 질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전문 학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고급 재물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기술자 내지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단순 제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이제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역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과 인연이 많아요. 그쪽 인연이 잘 주어지거든요. 대신에 마찬가지 본인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관을 내가 지는 관에 칼을 쥐는, 칼에 손잡이를 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관에 애속되는 거예요. 조직에 애속돼가지고, 하급 관리는 하급 지급,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단순 노동일 이런 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은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 특히 여자분도 그래야만이 좋은 남편을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길이 떨어지는 남편 만나가지고 애 먹습니다.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신 분.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신금이 같은 금액에서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어떤根이 튼튼하죠.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과 육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튼튼한 근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명예를 취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뿌리 근원이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육체적인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육체를 쓰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그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신금이 한마디로 재주권, 재능이 타고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죠. 재주와 재능, 어떤 이런 쪽이 좋고, 어떤 전문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처세술, 어떤 무엇을 해결하는 해결사, 액션하는 능력,
이런 쪽에 상당한 재주꾼입니다. 자, 저 재주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 쓸 수도 있고, 관을, 권력을 통제하는 데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전체 구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본인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직장이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하급 직원 때는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만큼의, 발휘도 안 되고 따라주지도 않죠.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심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 여부는 재주와 재능에 있는 게 아니고 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심리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겨울에 태어난 신금도 재주가지만 저 재주가 고급 재주가 되려고 그러면 재능이 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 이런 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고급 재주꾼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주 재능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저 신금이 그러면 내년 2021년에는 어떤 심리가 강하냐. 신축년이 되면은, 네,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많아지는 해네요. 그러니까 역발생활 생각, 어떤 아이디어, 이런 쪽, 내지 어떤 공부분이 들어왔는데 공부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공부, 어떤 뭐 인생의 진리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도 들어와 있어요 내년에. 안 그러면은 어떤 전문직 같은 공부 이런 쪽 들어와 있는데 좌우지간 아이디어를 쓰는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술이네 예술 창작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쪽도 좋고 그지. 그런 쪽도 좋은데 또 단순히 어떤 망상 쓸데없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 생각은 계속 걸러야 돼요. 그래야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죠? 또한 어떤 소식 정보가 귀에 솔직한 정보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보나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몇 번, 두 번, 세 번 걸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의심하라. 의심하고 의심하라. 그리고 걸러내라.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내 감정에 맞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한 해이기도 하네요. 네, 신금한테는. 자, 그리고 신금이 내년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기토 인성관계없고 경금, 뭐 형제 간에 조금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상 보이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뭐 별다른 그런 없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요. 내년에 신금도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 중에서도 바다나 큰 호수같이 이런 물을 상징하는데요. 자, 수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상징을 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속이 깊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어떤 일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표현도 잘 안 할 수도 있죠. 약간 무토하고 비슷한데, 근데 임수는 속을 안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플렉시블한 측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무토하고는 조금 달라요. 알고 보면 굉장히 속에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임수가. 자, 저러한 임수의 속성을 가진 임수가 병진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 병진년에는 현재 병관, 예, 큰 어떤 재물이 주어졌어요. 재물 내지 어떤 큰 공간 감각, 예술적인 어떤 공간 감각 이런 것도 주어졌네요. 화려한 쪽의 공간 감각 이런 것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술 쪽
이런 쪽에도 상당히 소질이 있게 보입니다. 특히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더 화려한 어떤 이런 쪽의 예술, 문화, 영상 이런 쪽도 상당히 소질이 있거든요. 요즘은 되게 상당히 좋은 어떤 그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뿌리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가 운이 좋아졌거든요. 자, 저러한 어떤 재능이나 재주 어떤 정보가 조상 관련된 정보인데 저걸 내 것으로 쓰고 못 쓰고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못 쓰게 되는 수도 있겠죠. 소년기에 잠깐 떴다가 말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좋은데, 자, 이제 임수가 이제 계절별의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수가 봄의 양력으로 2, 3, 4, 5월 달인데, 2, 3, 4,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는 기본적으로, 재능을 타고났거든요. 그러니까 재주꾼이에요. 재주, 재능. 한마디로 능력 있는 능력자로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저 능력을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권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나면은.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보통 프리랜서 쪽을 많이 갈구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직장에서 본인의 내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강하거든요. 독립하는 심리가. 정말 직장이 마음에 안 들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상사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그만두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시는 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거하고 내가 성공을 한 거 다르거든요. 사회에 나왔어요. 예, 성공의 여부는 운명의 운명의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상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한 능력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관계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굉장히 눈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참고하시고요. 역시 저 능력을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자, 재능, 재주가 탁월한데 서세술 이런 것도 있고 해결사적인 능력도 있고 한데 되게 고급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은 라이센스, 학문,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예.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좋아졌어요. 그쪽에 감각이 좋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사학가적인 점 강합니다. 현실에 굉장히 밝아요. 현실적인 똑똑하거든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에 밝은 게 아니고 탁보면 알죠. 통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재물이고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저 고급 재물로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공이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물이란 놈은 특이하게도 내가 힘이 약하게 되면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통제하고 큰 고급 재물로 쓰려고 그래야 되면은 내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 내지 학벌은 좋아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그 재무와 재정, 돈과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쪽 내지 금융계통 쪽 내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쪽 그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8, 9, 10월 달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운 이런 쪽이 좋아요. 라이센스운, 학벌운 이런 쪽이 좋아요. 그리고 위사람, 인덕운 이런 쪽이 좋네요. 예, 일단 그렇게 한 공부, 학문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그걸 가지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그냥 직장, 직업, 명예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사주 전체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런 쪽에 인연이 굉장히 강하게 타고났어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임수로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그 다음 1월달에 같은 물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근원이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그걸 가지고 뭐 재주를 부를 것이냐, 재능을 할 것이냐, 재물을 취할 것이냐, 관을 취할 것이냐 다르죠. 일단은 근원이 튼튼하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그것까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육체를 해서는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육체를 해서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자, 그걸 가지고 뭐 전문 기술이나 전문직을 나갈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예,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전체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잘 참고하시고요.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을 드려서요. 다음은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임수는 어떻게 되냐? 예, 기본적으로 문서운이 참 좋네요. 좋은 소식운, 내지 정보운, 위사람 인덕운이 좋고, 관운도 좋네요. 좋은 관, 올바른 관.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문서운과 관운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좋네요. 올바른 어떤 쪽이네요. 그래서 문서를 잡고 싶으시면 내년 문서를 잡으세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문서가 좋아요. 특히 어떤 본인의 보금자리 문서 이런 게 좋을 수가 있고, 그지? 또 공부는 학문이 잘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주 공부운도 좋고, 또 시험운 이런 것도 좋고, 또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은 직장운도 좋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남편도 좋을 수가 있겠네요. 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또 좋은 소식이 있네, 보니까. 그 다음에 육신관계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부인의 처의 건강 쪽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자분도 남편분의 건강 내지 남편의 운이 조금 지체되거든요. 예, 그런 쪽이 보입니다.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인데 저 개수는 임수하고 다르게 생명수라 보시면 돼요. 먹고 마시는 물,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 우리가 하는 생활용수 이런 거 다 우리 쉽게 말해서 빗물이라고 해요. 빗물. 빗물은 만사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그죠? 비가 없으면은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도 굉장히 비폐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개수는 굉장히 귀중한 물입니다. 그래서 개수로 태어나게 되면 할 일이 많죠. 그죠? 누구나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희생봉사는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앞가림하고 남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거죠. 예. 자, 역시 개수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또한 개수는 역시 지혜가 있고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수가 이제 병진년에 태어났어요. 병진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재물이 잘 주어졌거든요. 올바른 재물이 잘 주어지고 또 올바른 관운, 그러니까 직장 직업 반듯한 직장 직업 반듯한 직장 재물운이 주어졌거든요. 조상과 관련됐어요. 조상 때 저렇게 됐다 볼 수 있고 또 본인의 초년운에서 재물운 내지 반듯한 어떤 집안에 반듯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월하고 조화가 잘 월 일시와 조화가 잘 되면은 끝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잠깐 소년기에 왔다가 저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월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것을 내 거를 가지고 가느냐, 못 가지고 가느냐는 태어난 월과의 관계가, 태어난 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저러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예요.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고, 서세술, 이런 뭐 사회성 내지, 이런 쪽, 그리고 본인이 뭘 하겠다는 액션 능력, 이런 쪽, 실천력,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아요. 한마디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자, 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는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관을 취하는 데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 재능 능력자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언젠가는 내 일을 직장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한데 왜냐? 직장과 상급자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그만둘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하고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운대가 맞지 않으면 사주상의 구조가 안 맞으면 내 일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그만 때려치울 때는 항상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보겠다는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역시 저 재주가 뛰어난데 저 재주가 고급 재주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학벌이 좋아야 돼. 그러면 저 재주가 재능이 고급 재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아주 고급스럽게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 반복하는 재주꾼 내지 어떤 기능적인 재주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상 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자,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 태어나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돈에 대한 감각이 주어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강해요. 그쪽에서 이제 조상 인연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이론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재물복이 주어졌는데 자, 저 재물이라는 놈은 특이하게도 재물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힘이 약하면 지지를 못해요.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저 재물을 내가 질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내공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내공이 다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재물을 희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재물이 끌려다니거든요. 재물 따라 돈 따라 삼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름에 태어나신 개수는 재물이 좋지만은 저 재물을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능력을 몸과 마음에 내공을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난 개수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인덕운이 주어졌어요. 예. 자, 저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돈을 만들어낸 데 쓸 것이냐, 관을 취한 데 쓸 것이냐는 사주 전체적 구조인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라이센스, 어떤 내공 공부에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예, 그게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러면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그러면 같은 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한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주로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뭐 재물을 만들어내는 데 쓸 것이냐. 관을 취하는 데 쓸 것이냐. 자,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 그 용초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의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육체적인 쪽을 일을 하셔도 되고, 뭐, 운동선수도 할 수도 있고, 육체 노동 쪽 강성이 있고, 뭐, 얼마든지 전문직을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전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개수가 내년 신축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는 어떤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 어떤 감정에 맞는 공부를 하는 해. 또 어떤 귀에 솔깃한 정보나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 해인데, 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쪽은 좋아요. 어떤 아이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계통의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쪽, 이런 쪽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는 몇 분이고 걸려야 돼요. 그러면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죠? 또한 어떤 정보나 소식이, 귀에 솔깃한 정보나 소식, 그러니까 내 감정에 맞는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귀에 씌이는 얘기죠. 근데 그거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걸러야 되는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능하면 문서를 안 잡는 게 좋아요. 문서도 그럴듯한 문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걸러셔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내년에는. 쓸데없는 망상, 이런 쪽도 들어올 수가 있고지. 어떤 종교 공부라든지 인생 공부 이런 쪽도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한쪽으로 좀 치우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외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내년에 정화, 좀 큰 재물이 좀 돈이 한번 잠기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부친의 건강을 미리미리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문서가 좀 잠기는 해거든요. 문서를 함부로 잡으면 안 되겠네요. 문서에 대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 외에는 별게 없네요.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1976년 병진생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